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 늘어 일주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세부 지침을 분야별로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일상 복귀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고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2달여간 중단한 종교 집회가 대거 재개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이번에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에 보면 여러 사업장이나 여가 등등에 있어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거리두기 지침에 의하면 일단 침방울이 튀는 행위들 그 부분을 자제하고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집회를 하거나 예배를 볼 때 이제 한 2m 이상의 충분한 거리를 두는 등 이런 세부 지침을 좀 잘 지킨다면 예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염이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천지 종교 집단에서 좀 과도한 형태로 접촉을 하고 비말이 튀는 행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감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좀 안전 수칙들 세부 지침들을 잘 준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대리 구매에 대한 오부제 적용이 완화된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지금 마스크 수급이 많이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스크 생산량도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전만큼 그렇게 필요할 때만 좀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재기 같은 행위들, 매점 매석 이런 것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1인 2매에서 3매로 늘어나면서 또 이전과 같은 그런 사재기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그다음에 부모가 있다면 다른 날을 생년월일에 따라서 다른 날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같은 날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혼자 지낼 때는 그때는 사용을 좀 줄인다면 우리가 마스크 사용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 27일부터 월요일부터죠. 이 자가격리 위반자는 위치 추적 장치인 안심밴드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격리 중에 무단 이탈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서 도입이 됐는데 이 안심밴드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안심밴드 자체는 초기에 이른바 범죄자들에 대해서 전자발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반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름도 그래서 안심밴드라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실제로 이건 위치에 추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안심밴드 착용에 또 동의하지 않은 자가격리 위반자의 경우에는 따로 또 시설을 격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이 안심밴드도 도입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감염의 확산을 막는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일상생활에서 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하는 생활방역 세부 지침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보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초안으로 지금 이제 의견 수렴령으로 어제 4월 24일자로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업무 4개 영역, 일상 10개 영역, 그리고 여가 17개 영역으로 해서 총 31분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생활 수칙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단은 모여있을 때 가능하면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 2m 이상,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잘 세부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좀 추가를 했으면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병원 방문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없더라고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염이 됐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종교 집단 신천지와 함께 특히 이제 병원 시설 내에서
많이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대중들 그리고 또 환자들, 보호자들에 대한 이 병원 내에서의 세부 지침들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등교를 위한 방역 준비를 마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5월 등교 개학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싱가포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5월 등교 개학은 조금 너무 이른 걸까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래 하루에 확진자 숫자가 50명 이내로 계속 잘 유지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등교를 허용할 것을 계획을 했다가 예. 잘 아시는 대로 싱가포르에서는 그런 계약을 함으로써 오히려 갑자기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좀 더 주의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10명 이내로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유를 갖고 이제 급기야 5월 초에는 등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그 주로 뭐 10명 이내 발생도 대부분은 해외 유입 사례가 반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지역 사회 내에서는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학원가는 잘 아시는 대로 뭐 7, 예. 80% 이상에서는 최근 2달 동안도 계속 사실 수업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예. 다행히도 현재까지 학원 내에서 집단 발병은 그래도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하루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사례들도 예. 있는 거로 봐서 저는 뭐 다음 주 정도 5월 초 정도에 개학하는 것은 저는 시도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물론 이제 개학을 했을 때 다시 확진자 수가 몇 명이라도 증가하게 되면 또 탄력성 있게 이 방침을 좀 새롭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지금 오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젠 10명대 그리고 어제는 사망자 수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네. 아마 조금 있다가 사망자 수도 아마 네.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추세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네, 제가 사실 한 일주일 정도 예. 전부터는 그런 그 내용을 제가 SNS 상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올렸었는데요. 예. 지금 신규 확진자 10명 내외 중에 한 반 정도 이상은 해외 유입 사례와 관련한 것입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아직까지도 그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다른 유럽 여러 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예. 상황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뭐 어느 정도 거의 완전 입국 금지나 마찬가지 수준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현재는 완전 입국을 하지는 예.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반 이상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계속 1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한시적이라도 예.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라도 입국을 뭐 금지한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늦추는 이런 방안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만약에 해본다면 지속적으로 1, 2주 이상 안정적으로 2, 3명 혹은 0명까지도 우리 국내 지역사회 예. 확산은 줄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이틀 연속 사망자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는 속보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격리 해제도 134명이 추가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경고 또한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 겨울에는 다시 유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예. 굉장히 많이 크게 유행을 했었는데요.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1918년도 7월경에 사망자가 피크를 이뤘고요. 예. 11월에 두 번째 피크를 이뤘고 그리고 이듬해인 2019년 3월경에 또 세 번째 피크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 3회에 걸쳐서 유행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해서는 지금 4월 말 되고 5월 초 되면서 이제 거의 하강세로 되고 아마도 5, 6월 되게 되면 거의 이제 종식으로 가지 않을까 추정은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가을이 되면서 10월, 11월이 되면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온도가 내려가고 또 습도가 낮아지는 건조해지는 상황 속에서는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2차 유행의 가능성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그중에서 대구에서 3명, 경기 2명, 서울에서 1명이 발생을 했고 공항 검역 과정에서 4명이 또 추가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틀 공항 검역 연속, 과정에서 4명이면 10명 중에 40%인데 이게 이제 서울이나 경기 쪽에 또 해외 유입 사례와 관련될 가능성이 몇 명 하면 아무튼 최근 들어 계속 일관되게 50% 이상이 해외 유입 사례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해외 상황 또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 체계가 조금 붕괴됐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본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검사 건수를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워크 스루 방법을 도입을 해서 늘린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 그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지 뭐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하게 그 확진자 수를 확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에 따라서 얼마나 확진자 수가 늘지는 예측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랑 달리 일본에서는 강력하게 의심이 되지 않는 이상은 검사를 잘 안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진율 자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검사 건수에 비해서 확진율이 2% 미만인데 여기는 몇십 % 이상이 되거든요. 그 의미는 다른 숨은 확진자들도 많을 텐데 뭐 이 방법을 도입하는 거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을 좀 더 도입을 하는 것이 확대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환자 숫자가 이제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뉴욕주가 최근에 주민 3천 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했는데 무려 13.9%가 항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숨은 감염자가 많다라는 뜻일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는 그 잘 아시는 대로 확진된 사람들 내에서조차도 80% 이상, 많게는 뭐 거의 99%까지 경증 혹은 약간의 증상이 심한 정도, 하지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아주 일부, 특히 5% 이내에서 이제 사망자나 그 중환 환자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사망률이 2.2%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가 약간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 의견은 아예 증상이 거의 없이 지나가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뉴욕주에서의 검사 결과에 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천 명을 샘플 표본을 잡고 13.9%라고 하면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그 확진자 숫자는 지금 현재 보고된 확진된 것보다는 수십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치명률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독감 같은 경우에 그 치명률이 대략 0.05에서 0.1% 내외가 됩니다. 많으면 이제 0.2%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정을 이렇게 확진되지 않은 환자를 분모에다 넣게 되면 대략적으로 0.2% 내외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걸 또 시사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서 비과학적인 이제 언급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논란에 또다시 휩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표백제가 침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를 5분 안에 사멸시켰다. 이런 연구 결과를 접하고 나서 살균제 자체는 표백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데 1분 안에 살균할 수 있으니까 이 살균제를 우리 몸 안에 집어넣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더 실험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그 이야기를 할 때도 뭐 트위터를 통해서거나 어떤 거를 통해서라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주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효능에 대해서는 특히 좀 더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이런 그 효과에 대한 건요. 실험실 연구에서 아무리 100개, 뭐 1000개의 효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이 그다음에 돼야 됩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아무리 효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그 효능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험 연구 결과 하나를 갖고 확장을 해서 사람에게까지 효과 있다 이렇게 효과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무리가 있고 과장된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입증된 치료제가 나왔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